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주사부 일제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번에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호재인가 악재인가.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오늘은 무상증자의 반대. 유상증자가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세요. 보통 유상증자 나오면 뭐지 이거? 큰일 났다. 일단 덜컥 겁이 나거든요. 근데 겁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악재로 여겨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는 중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유상증자에 따라서 목적이라든지 어떤 성향에 따라서 중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의 악재가 될 수 있고 호재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악재가 아니라 호재인데 팔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상증자는 일단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그걸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증자가 뭐죠?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요. 감자는 자본금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유상은 뭐냐면 돈을 받고 판다. 무상이면 돈을 안 받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안 내죠. 이건 부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한테 주식을 주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갚을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금융업체에서 빌린 자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증자, 자본금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돈을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갚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 기술 투자, R&D 투자라거나 아니면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 확보. 대주주들이 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자,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겁니다. 주식을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전체 주식수보다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한 주당 순이익 아니면 한 주당 가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회사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일 경우엔 리스크가 되지만 돈은 지금 없지만 재무는 안전해요. 지금 뭐 그래도 한 달에 꾸준하게 매분기 실적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들어온 거예요. 공장을 지금 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지금 알짜배기에 돈을 벌고 있어도 공장을 공격적으로 지를 만한 돈이 없을 경우에 유상증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잘 이런 유상증자라는 행동을 잘 활용을 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적절히 다른 타인의 돈을 끌고 와서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것도 기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배정. 주주배정은 뭐냐면 원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만 주식을 주겠다, 돈을 받고 팔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보통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주주들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후에 그럼 신주인수권이라는 걸 줘요. 신주인수권을 내가 A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네. 그래서 갑자기 계좌를 열어봤더니 R 어쩌고 이렇게 막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시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보통 신주인수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은 뭐냐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이 신주 인수권이 계좌로 들어가고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주를 내가 돈을 납입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만약에 할인된 가격으로 난 사고 싶지 않아. 지금 돈도 없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 날리시는 게 아니라 한 5거래 정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요때 파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일반 공모.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거예요. 일반 공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주주들한테 배정하고 다 안 팔렸을 경우에 한 100억 정도 팔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팔았더니 50억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억 정도는 실권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나머지 일반 불특정 다수 공개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 살 사람 사라.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게 바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주주 이외에도 일반 투자자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주지수권을 못 받은 사람들, 권리락 이후에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못 사거든요. 신주지수권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 신주지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5거래일의 기회가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때 요 신주지수권을 사시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자 배정은 여기서 보면 주주 배정은 중립이지만 요거는 중하예요. 약간의 악재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3자 배정은 중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호재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특수환경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보통 제3자 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특수관계인 또는 전문 투자자들이에요. 일반 투자자보다 정보도 빠르고 분석도 잘합니다. 예측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A라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왜 참여를 했을까요? 성장 가능성이 보통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했던 이유, 제3자 배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봇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통 3자 배정으로 특히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는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자 배정 이러면 일단 그나마 유상증자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공시 들어가 봤더니 아니면 뉴스 들어가 봤더니 대기업이 붙었네? 갖고 있어야죠. 뭐 일단은 특별한 개별 악재가 없는 한은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자 배정은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가 가장 이 유상증자에서 문제가 아까 뭐였죠? 신주가 상장되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이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3자 배정은 좋은 게 뭐냐면 1년 동안 못 팝니다. 그래서 주가 희석 리스크가 1년 동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더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제3자 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아까 할인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팔거든요. 그래야지 많이 사줄 거 아니에요. 돈은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10%에서 많게는 현재 기준일보다 30% 할인된 가격까지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구주주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하면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물론 자기도 주식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상태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악재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권리락이 뭐냐면 권리락 때는 보통 이제 이날 주식을 사도 유상증자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날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권리락인데 이때 주가는 하락해서 출발합니다. 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해서 평균가를 내서 주가는 좀 낮아져서 출발하던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현재가 10,000원, 총 주식수 100주, 할인율은 30%, 신주 발행 주식수가 100주라고 어떤 회사가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요거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아주 단순한 가격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8,500원으로 10,000원이었던 주가가 8,500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 때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기 때문에 주가가 왜 싸졌지 해서 가끔 저가 변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전례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절차 간단합니다. 공시가 먼저 나와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다음에 권리 획득일이 뭐냐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잖아요. 요날 2거래일 전 그때의 매수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날 갖고 있다 파시면 안 돼요. 갖고서 마감하셔야 됩니다. 장마감. 그래야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날, 요날은 권리락 못 삽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은 사도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약 5거래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청약일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일이 끝나고 나면 납입일이 있어요. 이때 돈 안 내면 여러분 못 받습니다. 돈도 안 줬는데 이건 무상증자가 아니잖아요. 유상증자. 돈을 납입을 해야 주는 겁니다. 신주를. 납입일 지키셔야 되고요. 권리매도가 있습니다. 신주 상장일이 있어요. 이때 신주가 실제로 들어옵니다. 내 계좌로. 이때 보통 변동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2거래일 전부터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건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대를 해주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신주를 받기로 이제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신주가 만약에 10일 날 들어오면 2거래일 전 8일부터 권리매도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2거래일 전부터 주가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권리락 변동성 대비해서 권리락 때 가격 조정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아까처럼 착시 효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왜 이렇게 싸?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항상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업의 근데 가치,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 권리락 때나 아니면 신주 상장일 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럼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앞으로 난 더 끌고 갈 종목인데 단기로 흔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정리해 놓은 겁니다. 목적 체크하시고 이런 내용들, 이 내용 앞에 다 있던 건데 한 방에 보시라고 정리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부채가 많은 기업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하나오션 주주 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였는데 2조 원이나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매수해서 3자 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주가는 이날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유상증자 종류, 목적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사불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수업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아쉬운 부분 네. 오늘 또 생방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또 몇 개 날렸습니다.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예. 10시 20분에 네. 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못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박철순 검색하시면은 라이브 방송이 하나 뜰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10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2부도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본 방송은